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공천혁명이다 할 정도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오마이TV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생하게 현장을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최진봉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바로 어제죠. 민주당 경선 혁명의 주역 가운데 한 분입니다. 민주당의 영입 1호 박지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의정부 갑에서 네, 문석균 후보를 이겼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었죠. 네. 네. 자, 뭐 어제 승리의 감회가 아직 좀 남아 있을 듯한데요. 좀 얼떨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좀 두근두근. 아, 그래요. 네, 네. 언급을 하시니까 두근두근합니다. 네. 자, 바로 이제 오늘 어제 경선에서 승리한 네. 박지혜 변호사 영입 1호죠.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결과가 발표될 곳, 지금 이제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우리 오마이TV 카메라도 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좀 당겨졌습니다. 8시 반. 그러니까 28분 후에 박범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역구 한번 훑어볼 텐데요. 크게 4개 지역구에서 발표를 합니다. 광명을부터 한번 볼까요? 자, 광명을에는 현역 양기대 의원과 신인 영입인재 24호죠. 김남희 변호사가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당원 50%, 시민 50% 경선을 하게 되는데 양기대 현역이 광명시장을 지냈고 또 현역 의원이고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이번에 이제 영입인재 24호가 되는 김남희 신인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역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주목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현역 의원들이 이제 탈락률이 다 민주당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사실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 국민들은 어쨌든 현역 교체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50대 50이니까 당원들의 표심도 많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인물에 대한 네. 열망이 더 크고 네. 김남희 변호사도 그런 부분에서 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물론 결과야 모르지만 네. 현역 의원이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오면 네, 이 스튜디오에 승자를 한번 초청해 볼까? 전화로 막 아주 좋은 급히 생각이십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데 과연 누가 승자가 네. 될지 말이죠. 네, 한번 기초가 주목됩니다. 자, 그다음에 청주 서원에서도 현역과 도전자가 붙습니다. 현역의 이장섭 초선 의원이죠. 네, 2004년에 노영민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했고 네. 2016년에는 정세군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했고 문재인 정부의 행정관 출신인 이장섭 현역, 도전자는 이광희 전 충북 도의원입니다. 지난 1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비습사건 직후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데인데 여기는 전략 경선지입니다. 전략 경선지라 함은 일반 시민에게 100% 묻는 거예요. 예. 우리 박지혜 후보 어제 이제 의정부 갑에서 승리한 박지혜 후보도 전략 경선지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이 아니고 네, 일반 시민만 100% 하는 네, 거예요? 일반 시민 음. 100%. 네. 네, 유권자 중에서 네. 5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네. 네, 전화로 의견을 음. 묻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러면은 어떤가요? 좀 일반 시민 100%면은 네. 신인이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잘 뭐 판단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또 오늘의 관심 지역 용인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인갑. 용인갑은 현역 비례인 권인숙 의원이죠. 권인숙 의원이 현역이긴 한데 지역구는 아니고 비례입니다. 그리고 이우일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3인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평을은 그 유명한 홍영표 의원이 탈당한 예.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부평을 여기에는 지금 영입 인재죠. 박선원 국정원 1차장과 비례 의원이죠. 이동주 의원이 붙는 곳입니다. 저분들이 둘 다 학생운동을 했어요. 학생운동을 했는데 이동주 비례대표는 부평에서 치킨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영업자.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때 예. 박선원 국정원 1차장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국제정치학 박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학생운동을 했는데 이제 한 분은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비례로 자영업자 대표로 지난 총선에서 올라갔고 이제 공부하다가 교수와 국정원 네. 또 외교안보 통일 전문가죠. 그렇죠. 과연 오늘 누가 선택을 받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서대문 갑을 늦게 하냐 그럴 텐데 서대문 갑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서대문 갑은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이 3인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말이죠.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3월 11일로 개표가 연기가 됐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다 아실 거예요. 왜 연기가 되는지. 투표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버가 막 하도 몰려가지고 여기는 독특하게 청년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국의 권리당원이 무려 70%가 투표할 수 있고 서대문갑 유권자가 30%인데 어제 오후 6시에 오픈을 했는데 중앙당에서 예측을 못 했나 봐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열기가 말이죠. 지금 네. 엄청난데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몰려가지고 어제 6시부터 서버 다운되기 시작해서 오늘 새벽 1시에 복구가 되었다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원만하지 못해서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데 내일 발표 시간은 미정입니다. 아직.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권지웅 연세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출신이죠. 민주당의 전세 사기 고충 접수센터 센터장 했었고 그리고 김규현 이분은 서강대 출신이네요. 서울 북부지검 검사 출신이고 현재 변호사이고 김동아 변호사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선대위의 국민검증 법률지원단 팀장을 했던 이런 3명의 청년이 35, 36, 38 교수님 부러운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생각하기 어려운 나이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 그 우상호 의원이 지금 그렇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청년 지역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다른 분들이 좀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네. 청년 지역구로 배정이 되면서 청년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3명의 청년들로 구성이 됐고요. 네. 여러 명이 그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그중에 1차 통과해서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3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청년 지역구이고 또 전국의 권리당원이 70%가 이제 참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도 한번 참여해서 한 표를 행사해 보자 그러는데 이렇게 뜨거울지를 아마 중앙당이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박재 변호사 어떠세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음. 사실은 의정부에서 전략 경선하고 있는데도 네. 국민 경선 하는데도 권리당원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국민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인단에 음. 선발되지 않으면 전화가 안 오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또 서대문 갑에 권리당원 투표를 해라 이렇게 뭐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다 네. 이러면서 왜 의정부 전화는 안 오고 서대문 갑은 오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또 더 네. 호기심도 많으셨던 것 같고 많이 참여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을 폐륜 공천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 공천으로 사상 최대폭의 세대 교체, 인물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한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혁신 공천을 완수하고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성에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세대 교체, 인물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혁신 공천으로. 그중에 이제 한 사례가 박지혜 변호사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모셨는데
이제 20분 후면 또 오늘의 경선 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어제 이 시간에 발표될 때 가슴이 어땠어요? 원래 이제 어제는 네. 8시 반, 어제도 8시 반에 네. 발표한다고 하셨어요. 음. 그때 이제 7시부터 데이터를 이관해서 저희 이제 캠프에서 간 참관인 입회하에 네.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10분 단위로 저희가 캠프에서 시계를 보면서 아. 10분 지났다. 또 20분 지났다. 네네.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는데 정말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는 네. 거리에서 음. 제가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3월 1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일주일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음. 또 초반에 3일은 휴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을 네.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네네. 일단 저희 캠프 꾸리는 거에 집중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늦게 거리에 나갔는데 그럼 며칠부터 선거 운동을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어. 금요일이 이제 전략 경선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이제 걱정을 했는데 음. 거리에 나가면 또 시민들께서 굉장히 반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시민들 만나면서 악수하고 또 잘 음. 소개드리고 네. 금요일에 경선 있으니까 전화 받아달라 이런 안내드리고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네. 조금 편했었거든요. 오히려. 음. 그런데 금요일 저녁 7시가 되니까 네.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넘쳤나? 아. 그런 좀 그래서 좀 긴장이 되고 굉장히 지금 긴장됐던 그런 그래요. 시간이었던 지난번에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와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앙선관위 민주당 중앙선관위 발표 시각 바로 그때까지 본인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말이죠. 의정부 갑이 그야말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가문의 텃밭입니다. 그렇죠. 가문의. 여기서 몇 번 하셨죠, 의장님이? 6선했죠. 6선 했죠. 네. 그러면 6사 24. 24년. 그다음에 이제 아들 문석균 그 지난번에도 씨가 출마하셨죠. 김대중 재단 의정부 지회장이죠. 네. 이제 또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가 어림잡아서 30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문 씨 가문이 30년 동안 텃밭을 잘 갖고 온 것을 일주일 선거 운동했다고요? 뭐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거 운동 어. 복을 입고 한 거는 그 정도. 일주일이에요? 예, 그렇죠. 야, 그러면 예. 30년의 텃밭을 네. 일주일의 바람이 바꿔놨다. 그렇죠. 이건 그렇게 진짜 볼수 있죠. 공천 혁명이네요. 자, 그 바람을 네. 첫날 선거운동 갔을 때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아니면 며칠 있다가 이렇게 서서히 느끼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네. 그런 기운을 좀 느끼기는 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거리에서 시민들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 네. 그분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이번에는 조금 저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네. 바꾸었으면 좋겠다.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밑바닥 민심이구나. 소위 말하는 네. 그런 걸 조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30년 동안 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쪽에서 이 닦은 텃밭을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좀 의심했을 법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뭐 네. 텃밭 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네네. 이런 뭐 경험의 짧음 이런 거 유권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선 결과도 막 쭉 지켜봤잖아요. 네. 현역이 대거 탈락되고 있어요.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어쨌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높구나. 그걸 민주당이 그만큼 잘 읽고 네.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영입 1호이신데 예. 우리 최 교수님은 질문한다면요? 예, 그러니까 박재 변호사는 환경 전문가신데 처음에 영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미리 누가 얘기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어떤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영입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준비를 안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그 정책은 제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기후 이게 제 전문 분야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저희 민주당이 집권한 상태일 때 탄소 중립도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 기후 목표도 많이 강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국회 이제 국정감사 시즌 그때쯤부터 아마 연락을 주셨던 것 같은데 국정감사 때도 보면은 이게 좀 제대로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있는 시기에 마침 이거를 국회 들어와서 직접 해보면 네.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뭐 많이 고민한 건 근데 사실이지만 본인이 네. 영입 1호인지는 몰랐다면서요? 그렇죠. 네, 1호 뭐 번호를 처음부터 정하고 영입하시진 않았던 것 그리고 같고요. 보통 영입 1호는 네. 뭐 비례를 주거나 일반적으로. 아니면 경선 안 하고 어디 좀 편안한 데 줄 수도 있는데 또 의정부 갑에 가가지고 경선하라고 그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네, 사실 그 의정부에 대한 얘기는 영입 초기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워낙에 이제 현역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일찍 하셨고 그래서 네.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이제 경기 북부 출신이고 그 지역의 정서를 좀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전략 경선 지역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얘기하셨을 때 당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지역이 제가 정치를 지역에서 한다면 네. 뭔가 사명감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1호라는 것이 네. 저는 또 뭐 상징성 있고 기후 경제, 뭐 기후 변화에 대응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에 의지를 민주당이 표명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네. 그게 또 뭔가 기득권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1호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공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지역 정치에 이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네. 당에서 제안하신 거라면 제가 그냥 가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의정부 갑과의 인연은요? 고향이 그쪽인가요? 네, 제가 고향이 갑 지역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은 이제 경기도 연천 정곡이라는 곳인데요. 네. 네, 의정부와 비슷하게 이제 군사 음. 지역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곳입니다. 네. 네, 예전에 제가 잘할 때는 음. 공부를 좀 잘하면 이제 의정부로 가고 그러면서 약간 동경의 대상 같은 그런 곳이 또 의정부 지역이기도 했고요. 자, 국힘 상대. 네. 상대가 지금 정해졌죠? 네. 전희경. 네.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 1 비서관입니다. 자, 이제 상대를 파악하고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전희경 후보님은 네. 지난번에 비례의원으로도 이제 음. 국회에서 네. 뭐 인상 깊은 그런 의정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되게 노련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굉장히 보수 쪽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저의 또 새로움, 네. 또 유능함 이런 것으로 네. 승부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선 발표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8시 반에 민주당 중앙당 당원존에서 2층 당원존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렇게 10분 전에 심정이 어땠어요? 어제 네. 지금 이 시간쯤에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아, 원래 8시 네, 30분이 네. 예정이었는데 그래요. 좀 조금 빨리 할 때도 일찍 있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네. 처음 참관인으로 가셨던 이제 그 실무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네. 전화를 놓쳐가지고 너무 그때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발표 예정지 10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을 현역과 영입인재 24호의 대결입니다. 자, 표 보여주시죠. 광명을 양기대 현역하고 신인 김남희 변호사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갑은 원래 오늘 발표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죠. 이 투표가 몰리면서 투표가와 개표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격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내일 발표 시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루 연기가 되면서 오히려 더 뜨거운 곳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발표 예정지 청주 서원입니다. 현역 이장섭 의원하고 도전자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시민 100%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인갑에는 권인숙 비례대표 의원과 이우일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을은 홍영표 의원이 탈당한 전략선거구 지역이죠. 영입인재 박선환 그리고 비례대표 출신이죠. 이동주 비례대표 의원이 맞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발표하는 거는 대구 경북의 비례대표 남녀 1인씩 선발해요. 사실 대구 경북은 민주당으로서 험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례대표를 좀 여기에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충북청년위원장이 대결하고 남성은 이승천 전 대구시당위원장, 조원희 전국농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렇게 대결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비례대표로 누가 나올 건가 1번과 2번을 정하는 그런 것도 오늘 발표하는 긴장된 순간입니다. 자, 어제 공천혁명을 이루고 이 자리에 온 박지혜 변호사랑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원 가문에서 30년 동안 일궈놓은 텃밭을 단 6일 만에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그 밑에 있는 어떤 민주당원들의 열기, 소망 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실감이 좀 나십니까 오늘? 예. 그리고 일단 근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 네. 했다고 보기는 사실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바닥에서 민주당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그런 경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네. 자, 그 지난번에 부승찬 네. 후보 정춘숙 의원을 이긴 용인정에서 이긴 그 후보는 자기가 몰랐대요. 자기가 이길 전혀 줄 예측을 몰랐다. 못했대. 네. 아, 그리고 일주일 전에 딱 똑같이 일주일 전에 스타트했거든요. 네. 선거운동을. 네. 근데 다음 날 정말 가기가 싫었대. 왜냐하면 지하철에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자기를. 근데 그게 불과 일주일 만에 이게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박지혜 변호사는 좀 더 나았나 봐요. 거기보다. 제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뭐 제가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시간에 많은 부분을 또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의정부 제1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가가호호 상인들을 다 방문을 한 번씩 해봤는데 네. 물론 조금 이제 가슴 졸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모모 씨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 그분이 공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하. 네.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이 왔군요. 네. 또 이번에는 한번 바꾸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조금 이따 바로 지금 입장을 하고 있네요. 박범계 위원장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5분 빨리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범계입니다. 옆에는 최재혁 선관위원입니다.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후보자 및 대리인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발표는 오늘 진행된 전략선거구 4곳, 전략지역 분야 대구 경북지역 비례대표 후보자 남녀 각 1인에 대한 경선 결과 발표입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선관위원과 해당 선거구 후보자 혹은 대리인들의 입회하에
개표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1등만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 을 박선은 후보가 1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기 광명시 을 김남희 후보가 1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기 용인시 갑 이상식 후보가 1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이광희 후보가 1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남녀 각 1인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북지역 여성 후보로 임미애 후보가 1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남성 조원희 후보가 1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선거구 4곳 비례대표 남녀 각 1인 후보자에 대한 경선 결과 발표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략선거구는 재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하기로 예정된 서울 서대문 갑 청년 전략 지역은 당원들의 아주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트래픽이 매우 증가해 메인 서버를 포함한 5개의 서버가 다운되었고 모든 시스템을 최고 사양으로 변경하여 오늘 저녁 9시에 투표 마감을 합니다. 이에 서버 복구에 걸린 시간을 고려하여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투표를 연장하기로 선관위는 결정했습니다. 서대문 갑의 투표 결과는 내일 개표하는 다른 선거구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 시스템 오류 난 동안 투표가 이어진 거가 뭐 누락됐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예, 누락된 부분들은 다 투표를 미실시한 당원들에게는 다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을. 실시하지 못한. 오류가 난 동안 그럼 투표를 한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살아 있는 거죠, 그 데이터는. 그 오류라는 것이 무슨 그것이 변화가 되는 변작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뭐 하자를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서버 다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최고 사양으로 바꾼 이후로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기존에 투표한 것에 무슨 하자를 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경선 중에서 서버가 다운됐던 사례가 있나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건 알아보기로 하고, 불과 5분 단위에 어마어마한 접속자 수,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5개의 서버가 다운된 정도였습니다. 예. 네. 그 김동완 후보랑 김주현 후보의 양력을 바꿔서 여론조사가 나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 대처하시는 내용인가요? 네, 즉각 확인해서 그 오류를 시정하고 그러한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다 폐기하고 새로.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폐기하고 새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현역 2명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광명을의 양기대 현역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신인 영입인재 24호죠. 승리했습니다. 청주 서원에서도 현역이 탈락했습니다. 이장섭 의원이 탈락하고 이광희 전 충북 도의원 신인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혁명 바람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용인갑에서는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되었습니다. 권인숙 의원 비례의원이죠. 상당히 유명한 의원입니다만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부평을 홍영표 의원 지역구였죠. 홍영표 의원이 탈당한 곳에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여기도 민주당의 영입 인재입니다. 영입 인재가 전 비례의원이죠. 현 비례의원이죠. 이동주 의원을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여성 비례대표로 임미애, 남성으로 조원희 이렇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서대문 갑에 대한 소식의 박범계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참여, 정말 어마어마한 참여라고 하네요. 서버 5대가 모두 다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참여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 9시까지 아직 오늘 지금 8시 31분이니까 9시까지 29분 남았네요. 오늘은 저녁 9시까지 되고 연장해서 내일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투표를 연장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못하신 분은 내일 서대문 갑에 추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대문 갑에 대한 결과 발표는 내일 저녁에 8시 반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정부 갑에서 어제 경선 혁명을 이루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다른 혁명을 지켜보고 있는 박지혜 영입 1호. 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역 해당 지역구 현역 모두 2명 탈락. 네. 그만큼 앞서 다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민주당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네. 요청이 굉장히 크구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사실 또 제가 영입 인재들과 네. 제가 첫 번째 영입됐으니까 12월 11일부터 영입이 돼서 네. 근 한 이제 3개월 가량을 다른 영입 인재들과 같이 활동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네. 굉장히 이제 개혁성도 높고 네. 본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영입한 민주당의 결정이 네. 어느 정도 이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네. 지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광명을에서 승리한 김남희 변호사는 이제 같은 변호사죠. 네. 영입은 이제 지금 박재 변호사가 1호고 김남희 변호사는 24호예요. 한참 뒤네. 근데 어쨌든 승리했어요. 둘이 좀 친해졌어요? 영입 인재 되면서? 네, 또 묘하게도 동갑이더라고요. 동갑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분야가 이제 저는 이제 환경, 기후 이런 쪽인데 또 김나희 변호사님은 네. 복지 이런 쪽이셔가지고 그래요. 분야도 조금 보완적이고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네. 빨리 오마이TV 스튜디오로 좀 달려오시라고. 근데 네. 광명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의 승자 김남희 변호사가 여기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마이TV 스튜디오로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청주 서원에서는 이장섭 현역이 탈락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장섭 현역 의원이 노영민 의원 보좌관과 정세균 의원 보좌관을 한 출신이거든요. 네. 그 노영민 의원은 청주 상당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 얼마 전에 패했잖아요. 그리고 청주 청원에서는 현역 변재일 5선 의원이 컷오프 당했고 그래서 송재봉 시민운동가 출신의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 승리한 곳인데 오늘의 이 청주 서원을 포함하면 청주가 굉장히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청주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데 아닙니까? 보수적이죠.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싸움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네, 네. 이제 친문 진영이라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했었잖아요. 물론 뭐 변재일 의원은 친문이라고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네. 근데 이런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결국 당원들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박지혜 아까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민주당 전체에 불고 있는 게 아닌가 바람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열망이 결국은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는 이제 청주 흥덕이 남아 있습니다. 네. 현역 의원 도종환 의원과 네. 도전자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 상황 실장을 했던 분인데 이거는 이제 12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결과 발표가 네.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렇죠. 청주 전체가 확 이번에 바뀌는 건지 한번 이 예.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출연자가 좀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박지혜 변호사하고는 해야 될 터인데, 자,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네. 선거 전략 앞으로 이제 잘 짜야 될 텐데, 네. 상대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상대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전희경. 전희경 네. 전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일 비서관. 네. 네. 자, 당원의 이 열기, 뭔가 바꾸고 싶어하는 이 열기를 기반으로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싸움일 듯 합니다만 네. 앞으로의 각오라면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이기겠다.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네. 정말 속성으로 네.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 시민들의 마음을 네. 얻는 방법들을 좀 배운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100% 국민 경선으로 음. 선택된 네. 경쟁력 있는 후보다 네. 어느 정도 그런 점이 또 어필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음. 시민 여러분 곳곳 제가 찾아다니면서 네. 의정부를 정말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네. 유능한 후보다 이런 점을 그래요.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어. 이런 전략으로 저의 장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선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막 감사할 거 아니에요. 나에게 표를 한 표를 준 사람들. 네. 어제 네. 표 준 분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저 진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네네. 저희 이제 선거 캠프에서 문자로 음. 사실 저희가 이제 다 만나뵐 시간이 너무 없었으니까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네. 문자로 그것도 이제 아름아름 정말 열성 당원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걸로 취합해서 문자로 이제 많이 선거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이런 거 예.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또 회신으로 음. 지지합니다. 이번엔 꼭 바꿔볼게요. 뭐 저 전화 왔는데 박지혜 후보 찍었어요. 막 이런 네. 이제 문자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정말 일일이 확인하면서 많이 보내주신 분들은 회신을 직접 하기도 하고 네. 그걸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처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지난 며칠 동안 네. 이렇게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또 전화를 애타게 기다려주시고 지지해주신 여러 시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일이 제가 다 답장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네. 선거운동 기간에 열심히 활동해서 이기는 민주당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정말 제대로 심판하는 민주당 모습 보여드림으로써 네. 보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승리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지켜봤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한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혁신공청을 이제 완수하고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생에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상당히 비장했어요.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모든 후보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제 공천이 이제 네.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단계니까요. 네. 이 고비를 우리가 다 같이 넘고 음. 정말 이제는 총선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총선 향해서 총선 승리를 향해서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를 향해서 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뛰겠다 그 마음인 것 같고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너무- 또 네. 좀 어수선 안 할 때 오늘 막 이렇게 막 경선 결과 발표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다른 후보들 결과를 봐서 그런지 되게 쫄깃쫄깃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할 때는 막 조마조마했는데 네, 네. 이거 좀 아무튼. 지켜볼 만해요. 네, 네. 아니, 김남희 후보님, 박선원 후보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자주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